너무 습관성 아니에요? 습관성이에요. 맞아요. 이 영재관에서 벌어지는 수업은 모두 다 찍도록 돼 있어서 습관적으로 찍고 있어요. 맞아요. 수학할 때는 봅시다. 오늘 못 온다고 한 친구가 그게 제주도 갔니? 네네네. 아 부러워. 아 부러워. 그럼 나 데리고 가야지. 화물칸에다 제주도 진짜 재밌는데. 여기 더 재밌어. 자 봅시다. 지금 그러면 그나저나 진짜 큰일 났네. SH 요즘 안 들어오는데. 어째 지난주에 안 들어왔죠? 팀을 버립시다. 끝났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아니 끊으면 원래 이번 달까지는 하고 이렇게 끊는가 하지 이렇게 말에 이렇게 갑자기 중간쯤에 그만두고 싶거나 그러진 않는데 불편하면 다 주의해요. 네, 우리 여행 간 친구도 문자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영상으로 볼 거니까 그죠?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뭐라고? 지난주에 못 온다 말했잖아요. 뭐라고? 지난주에 못 온다 말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못 오는 거지 영상은 볼 거 아니야. 그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 상황이 좀 달라요. 정윤선이가 지금 여행 간 거죠?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네? 이 또 무슨 주장이에요? 왜 멀쩡한 학생을 저기 홀로 보내세요? 네? 자, 봅시다. 책 펴보세요. 지금 난방 켜져 있는 거예요? 에어컨. 아니, 난방 켜져 있는데 에어컨까지 켜시면 어느 쪽을 해야 될까요? 난방을 꺼요. 난방을 끌까요? 네. 그냥 싹 다 닫아버려요. 그러면 저희는 춥진 않아요. 유인이 칠 죽지 않았어. 저희는 죽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죠. 그것이 내가 아닌. 인간은 선생님, 그렇게 쉽게 죽지 오늘 않을 시험 좀 쉬웠어요. 확실해? 네. 그러다 말했지. 아니 절대로 그 쉽다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시험 볼 때보다 쉽어요. 그건 맞아. 딱 하나만 남았잖아요. 야, 마이크로폰 몰리. 제주도 좋겠다. 나도 제주도 가고 싶은데. 제주도. 제주도. 누구 잘먹을 것 같은데. 제주도. 저 제주도 2번인가? 3번 갔나? 그거밖에 안 나와. 3번밖에 못 가봤어요. 한 번이 못 봐. 한 5번은 가야 되는데. 나한 번밖에 응? 몇 번 왜 이상 이렇게 가야 가셨어요? 돼요? 왜 이렇게 적게 가셨어요? 원래 왜냐면 이게 한여행 가서 제주도가 생각보다 가까운데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갖고 왔는데. 그죠? 제주도 좋죠. 제가 매년 갑니다. 일본을 4번 가고 일본 두번 가고. 제가 일본을 4번 가고 선생님도 약간 근데 해외여행 가본 게 일본밖에 없어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홍콩을 갈 마음이 있어요. 홍콩이나 마카오를 갔다 올 마음이 있는데 홍콩, 마카오, 대만 그런데 홍콩하고 마카오는 가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반대. 왜냐면 우리 집사람 친구가 갔다 왔는데 홍콩이 집사람 친구가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더럽더라고요. 뉴욕도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홍콩이 더럽더라고. 거기 가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홍콩 가는 걸 반대. 그래서 제가 대만 가려고 했더니 대만 가려고 딱 마음 먹었더니 무슨 사건이 터졌냐 했더니 에어비앤비 사건 터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좀 안 좋은 이야기인데 그 여성 관광객들이 대만에 여행을 갔는데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선생님 남자잖아요. 그 사건이 그때 막 지금 터져가지고 집사람이 저거 미쳤냐고. 선생님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안 가잖아요. 집사람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집사람이 대만 같은 데 왜 가냐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대만 못 가죠. 선생님이 자신을
성폭행에서 보호해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건가요? 선생님 오, 나이 많으시잖아. 그렇게 되셔가지구나.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일본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학원 강사들은 보통 2박 잘 가봤자 2박 3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비행기 딱 타고 가서 오늘 너무 피곤해 잠시 짧게 딱 보고는 뻗어져 자다가 다음날 그죠? 다음날 또 좀 보다가 그냥 쿡 자고 그냥 비행기 타고 딱 몇 시간 걸려서 오는 이게 정말 싫어하거든요. 알차게 짧게 가야 돼. 짧게 비행기를 짧게 타야 돼. 2-3시간 이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좀 그거잖아요. 미국 뉴욕에도 가야 되고 뭐 런던에도 가야 되고 근데 가는데 12시간 오는데 12시간 하루 날아가요. 맞죠? 그러면 하루 날아가는데 비행기 요도까지 감안하면 실제 이틀 날아가고 그러고 나면 제대로 관광할 수 있는 거 한 이틀 일하면 최소 4박 5일 그런 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 학원 강사들이 길어봤자 2박 3일. 길어봤자 2박 3일. 그러니까 가는데 오는데 이틀 소모해버리고 하루만 딱 런던만 진짜 좀 보다가 돌아온다 이런 건 싫어요. 싫어요. 음식 맛있어요. 그리고 저기 뭐지 사실 저 매년 해외여행 가서 동남아시아도 가려고 그랬었어요. 동남아시아도 가려고 그랬는데 동남아시아 또- 말레이시아 가보세요. 말레이시아. 근데 동남아시아 가려고 했더니 또 그것도 우리 두 사람 반대인 거예요. 제 아빠가 막 동남아시아 할머니가 칠순이라고 작년에 다낭 가려고 딱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가서 지카 바이러스 걸리겠다.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신난다고. 이게 동남아시아에 이게 조금 날씨가 좀 그거 할 때 저기 가면 이 가진 그 지역의 풍토병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감안하고 갔던 자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무조건 반대라서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저기밖에 없어요. 저기. 그래서 저 집사람은 나중에 안 간다고 그러면 저 혼자 홍콩이나 대만을 갔다 오려고. 그것까지는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저기도 계산을 해봤는데 저기 어디야? 저 베트남도 계산을 해봤는데 베트남이나 태국이 가는데 비행기 타고 5시간이 가야 되죠. 더 걸리나? 6시간 걸리나? 가본 적 없어요. 네. 그래 좀 걸리더라고요. 하는 거 아니에요? 5시간 6시간. 그래서 그거면 괜찮잖아요. 가는 동안 계속 비행기 자다가 내려서 막 미치듯이 돌아다니다가 그죠? 코로나 끝나면 그죠? 비행기 영화 보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뭐라고요? 언제 가실 거예요? 코로나 끝나야죠. 안 가시는데. 지금 오미크론도 장난 아니라고 하는데. 오미크론 자. 그 살상력이 좋아요? 아니면 건강?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오미크론이 전염은 잘 되는데 네. 사람이 이렇게 죽는 치사율은 떨어질 거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오미크론이요? 오미크론. 그게 뭐예요? 원래는 누라고 붙여야 되는데 왜 누라고 붙여 이게 그 로만자 순서대로요. 그래서 누라고 붙여야 되는데 누라고 붙이면 델타 알파 바이러스 벨타. 사람들이 새로운 바이러스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안 좋다고 어감이 안 좋다고 지우고 그 다음이 뭐냐면 C예요. C. C 바이러스. 네, C 바이러스가 되면 맞아. C 코로나 되면 중국 C 주석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C 주석 바이러스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까봐 저기 WHO가 네 이것도 건너뛰자가 한꺼번에 2개 건너뛰었대. 그래서 오미크론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WHO는 중국을 위한 WHO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고 나면 오늘 이제 가설 1, 가설 2까지는 설명을 드렸네. 이해하셨죠? 2가지였죠? 상대성 원리와 또 뭐가 있었어요? 광속 불변의 원리가 있었죠? 맞죠? 이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뭘 배울 거냐? 거기 광속 불변의 원리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와, 우리 강의실 너무 멋져요. 색깔 구필이 다 있어. 색깔 구필이 다 있어. 근데 왜 나가세요? 흰색은 없어요. 야, 그새를 못 찾고 이런 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야. 너 이씨 지금 불과 5초도 못 견딘다는 얘기잖아. 친구한테 솔직히 얘기해봐. 휴대폰이 손에 없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너 완전 지금 중증 상태야. 중증 상태. 아니, 선생님 핸드폰이 없으면
노트북을 펼치지 않을까요? 저 오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페이지 162쪽의 시선 집중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거 이제 여러분 시선 집중 그 필요 없어. 페이지 163쪽에 동시성의 상대성을 보셔야 됩니다. 동시성의 상대성. 여러분. 자, 이거 잘 보세요. 거기 페이지 163쪽에 1번 사건의 측정은 생략. 이건 그냥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나 여기 있어. 이 전등이 나한테 불빛 보냈어. 저 전등이 나한테 불빛 보냈어. 그래서 내가 탁 봤어. 이게 저 전등의 불빛이 저한테 온 시간과 이게 저한테 온 시간이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알아들으셨어요? 달라요. 우와, 내가 밤하늘에서 별을 봤어. 여기 지구. 와, 저 별. 그래서 얘가 딱 그 생각했어요. 우와, 이 별, 너무 반짝거려. 1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요거 2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지구는 옛날 모습을 보고 있네요. 맞죠? 그런데 그 다음이 충격적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행성에서 봤는데 장난쳐? 여기 별이 어딨어? 별이 어딨냐고요? 이 별은 폭파해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별빛이 계속 오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별빛은 어떻게 돼요? 와요. 온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느 좌표계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좌표가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 다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알아들으셨어요? 봐봐. 야, 지구에서는 두 개 다 보였는데 여기서는 얘 없대. 얘도 리얼하게 봤잖아. 없대. 근데 우리 지구에서 보고 있다고. 뭐가 달라서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좌표계가 다르니까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알아들으셨어요? 그거 설명한 게 거기 1번이에요. 사건과 시간 측정의 문제. 이해하셨어요? 즉 시간도 그게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셨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번에 두 번째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는 뭘 생각하실 거냐?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해야 됩니다. 이 페이지 여러분 164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주선이 하나 있어요. 이 우주선의 가운데에서 빛을 쏘자. 양쪽으로 빛을 쏘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그죠? 여러분이 딱 봤어.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여기서 딱 봤어요. 빛이 도착해. 양쪽 끝으로. 이제 설마 저기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저거랑. 왜? 사람 같지 않아요? 네. 좋아요. 우리 상윤이가 앉아서 보고 있어요. 이러니까 괴물 같다. 상윤이가 앉아서 보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봤더니 빛이 중간에서 삑 하고 양쪽에 동시에 도착하더라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윤재가 그럽니다. 상윤이 너 미쳤어? 장난쳐? 빛이 출발할 때 사실은 우주선이 이동하고 있었어. 우주선이 이동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뒤에 먼저 닿고 앞에는 안 닿았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 상윤이 주장이 맞아요? 윤재 주장이 맞아요? 진짜요? 야, 이거 인기 판가름이구나. 상윤이 맞다 생각하자. 손 들어보세요. 난 내가 캡틴가 맞아. 좋아요. 한 명. 윤재가 맞다고 생각하자. 둘 다 맞는 것 같다. 둘 다 맞을 수가 있겠죠. 이야,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간 평가를 다른 학생들이 똑같이 봐줬다든지 아니면 미리 선행학습을 하고 와서 둘 다 맞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 가운데 레이저 저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같이 움직이죠.
근데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레이저를 처음에 한번 팍 쏘면 그게 벽에 도달하는 시간 말이에요. 아셨죠?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상륜이는 상륜이대로 안에 앉아 있었어요. 상륜이 좌표계에서는 동시에 도착했어요. 그다음 윤재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는 윤재가 볼 때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 비행기가 이 우주선이 당겨오고 있었기 때문에 뒤쪽이 먼저 맞는 걸로 본 거예요. 뭐가 달라서요? 근데 저거 볼수 좌표계가 있긴 달라서요. 해요? 뭐라고요? 볼 수 있긴 해요. 물론 가능하지. 이 우주선이 30만 킬로미터가 넘으면. 그거 눈에 다 안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저 뭡니까 빛의 속력을 뛰어넘는 물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해 줬더니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선생님 만약에 막대가 30만 킬로미터를 훨씬 넘으면 한쪽에서 손으로 해서 탁 밀면 그 전달되는 속도가 빛보다 빠르잖아요. 영재고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한 친구가 영재고 같습니다. 아시겠죠?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기서 손가락으로 민 거예요. 툭! 그럼 이 끝에 도달할 게 30만 넘잖아요. 천재. 그죠? 대단하죠, 그죠? 네.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30만 킬로미터 이상 되는 막대가 있는데 한쪽에서 손으로 툭 밀면 이상으로 저 끝에 하면 안 되죠. 30만 킬로미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도 뭐 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30만을 움직이지 않았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긴 물체가 있다 그러면 질량이 어마무시해서 이 물체를 움직이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갔을 거예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다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얘기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좌표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동시에 벌어진 사건도 상대적이다. 그래서 동시라는 개념이 이제는 좌표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다시 얘기해서 상륜이하고 윤재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른 거예요. 상륜이는 상륜이대로, 윤재는 윤재대로 서로 자기만의 좌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가치관도 똑같잖아요, 그죠? 자기만의 그 좌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좌표계에서 보면 전혀 다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륜이가 KTX를 타고 가고 있고 윤재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륜이는 시속 300km 달리고 있는 KTX 속에서 딱 보니까 내 옆에 이 휴대폰이 나하고 같이 딱 가니까 휴대폰 멈춰 있네. 근데 람보르기니 타고 가고 있는 윤재 입장에서 딱 볼 땐 자기 시속 200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우와, 저 핸드폰이 시속 100으로 계속 멀어지고 있네. 다르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람보르기니 200 더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요? 200 더 나오지 야, 여기 대한민국이야. 어디서 200 이상 받을까? 그죠? 더 넘기. 자, 다음 보세요, 여러분. 저 인천 뭐 가가지고 사람들 미친 난리 치니까 거기 곳곳에 속도 감시 카메라 다 박아놨잖아. 그래요? 네, 가보시면 감시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행복하실 거예요. 자, 다음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시간 지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게 간다.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게 간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너 몇 월생이지? 저요? 저 13월생. 3월생. 13월생. 13월이 어디 있어? 1월. 1월생이에요? 4월이에요. 4월생? 1월생? 와 진짜. 몇 년? 2009년. 너는 몇 년? 저도 9년. 9년. 1월생. 4월생. 그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강실에서 가장 어려워요. 수민이가. 그런데 수민이가 흘러가는 시간과 내가 흘러가는 시간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늙어. 그래서 30년 후에 수민이를 만났는데 선생님. 수민이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왜요? 수민이가 흘러가는 시간과 내가 흘러가는 시간이 달라서. 선생님 그럼 선생님 40 몇 살의 시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26인데 지금 좀 긴 시간을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수민이가 저보다 더 나이 들어서 할머니가 됐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상태인데. 그게 왜 감이에요? 이게 계속 시간 이동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인터스텔라에 그 장면 나오잖아요. 네. 아. 인터스텔라에 블랙홀에 잡아. 아빠하고 딸이 만났는데 딸은 할머니가 돼서 나이가 더 많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침실에 누워 있었고 네. 아빠는 완전 중년 남성이라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왜요?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생각이 뭐라고요? 사람마다 시간이 똑같이 흐른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요. 다르게. 근데 그만큼이나 선생님이 느리게 흐를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인터스텔라의 주인공이 블랙홀 속에 들었다 나오잖아요. 그 시간이 안 흐르잖아요. 선생님도 블랙홀 들어. 블랙홀에 들어가면 시간이 안 흘러요. 네, 사실상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그거는 알았으니까. 저기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느냐? 이걸 이제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지금부터 164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165, 166, 167까지 내용을 한 방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한 방에 지금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설명합니다. 와.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우주선이 있었어요. 우주선이. 이 우주선의 한 가운데서 빛을 발사하는 장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번쩍하고 빛을 쏘았더니 천정에 있는 반사판을 맞고 빛이 되돌아오면 여기에 감지 센서가 삑 하고 빛이 되돌아옴을 감지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때 이 높이를 뭐라고 하자? 요걸 L0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안에 앉아있던 아이가 그래 저기 타이머를 딱 들고 쟀어요. 타이머를 들고 탁 쟀어요. 잴 수 있어요? 당연히 잴 수 있죠, 여러분. 저 그래서 3km 이상 가야 돼. 빛이 왕복하는 걸 쟀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얘는 운동하고 있었다, 정지하고 있었다. 얘가 속해 있는 걔는 정지해 있죠? 이때의 시간을 뭐라고 잡자? t 고유 시간. 아셨죠? 그러면 거리 얼마를 이거를 L0로 하지 말고 그냥 L을 아까 책에 맞춰서 책에서 D라고 했죠? D라고 합시다. D로 맞춰드릴게요. D. 아셨죠? 그 다음 시간을 델타 T 고유. 아셨죠? 그럼 1이라는 거리를 C의 속력으로 왕복했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 장 보세요.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긴 한데 이렇게 그려볼게요. 널 차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우주선이에요. 우주선이 뭐하고 있냐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우주선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삑 하고 쏜 빛이 천장에 맞고 되돌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바닥에 도착했어요. 화나서. 아셨죠? 그런데 이때 비행기가 속력 V로 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걸린 시간을 델타 T. 이건 정지해 있지 않았잖아. 운동하고 있었잖아. 맞죠? 그래서 왕복했습니다. 왕복. 아시겠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골든타임이 또 다가옵니다. 골든타임. 네, 1권 끝나면 당연히 책을 제출하셔야죠. 책 검사라는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부터 할 건데요? 오늘 아마 하면 다다음 주 할까? 오늘 아마 하면 거의 책이 끝날 것 같고 책이 끝나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제출하셔야죠. 다음 주라고요? 다음 주에 제출하셔야죠. 있을까요? 준비해 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상품권을 잔뜩 사다 놓을게요. 다음 주에 낼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이제 해야죠. 자, 다음 보세요, 여러분. 주세요. 그래서- 얼마짜리 상품권이에요? 5,000원. 자, 안 받아보셨구나. 5,000원입니다. 5만. 두 번 다 내면 10,000원이 되겠죠. 맞아. 적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빛이 어떻게 되죠? 천장에 번쩍하고 맞고 되돌아오는데 실제 경로는 이거잖아. 맞죠? 이게 얼마? C의 속력으로 델타 T 시간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그 반은 얼마야? 수민아, 반은 얼마일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반은 얼마예요? 반은 얼마?
90이요. 제가 지금 어려운 거 물었어요? 전체가 CT래. 절반 얼마라고요? 응? 아니 C 곱하기 델타 T인데 절반 얼마냐고요? 2분의 C 델타 T죠. 그거 물었는데 지금 여러분 다들 엉뚱하게 지금 눈치만 보고 계세요. 아, 선생님이 10T라 했어요. 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발음이 마스크 좀 벗고 소개해 드릴까요? 네. 이러다 또 저 컴플레인 들어와요. 저기 어떤 반에 저 화학 선생님 컴플레인 맞았어요. 왜 마스크 벗고 얘기하냐고.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V 델타 T죠. 그럼 반은 얼마야? 반은 얼마예요? 2분의 V 델타 T죠. 반응이 왜 이렇게 썰렁하지? 맞죠? 그 다음 이 높이가 얼마라고? D였죠. 나는 뭔지 알 것 같아. 피타고라스 정리. 아, 저걸 하라고요? 아, 그죠? 진짜 그래서 2분의 C 델타 T의 제곱은 아, 진짜. 2분의 V 델타 T. 아니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는 게 숫자 아니라 무서워서. 숫자 넘어와. 델타 T의 제곱은 4분의 C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 맞죠? 네. 그게 D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루트 씌워서 정리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죠? T는 델타 T는 D 곱하기 맞죠? D 곱하기 이게 분모로 내려오면 루트 C 분모로 내려오면 루트 2가 올라올 테니까 2D의 루트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 되는군요. 맞아요? 이게 뭐야? 여러분 시간이 8로 다르죠?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델타 T 고유 시간분의 델타 T는 어떻게 되나요? 2D 루트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2D 그리고 2D의 C가 돼서 2D 이 뭐야 이 바보같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2D C가 돼서 2D 날리고 그래서 정리하면 루트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 모양이 안 예뻐 예쁘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델타 T 고유 시간 델타 T는 모양을 예쁘게 이렇게 하면 예뻐진대요 알았죠? 이렇게 됩니다 이걸 로런츠 사실 이건 로런츠가 먼저 생각했거든요 로런츠를 기념해서 어떻게 하자? 로런츠 변환인자로 정리를 합니다 아시겠죠? 로런츠 변환인자 그러면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델타 T 고유 곱하기 로런츠 변환인자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그럼 이 로런츠 변환인자라는 게 도대체 얼마야? 이게 문제래 맞죠? 그래서 속력 V에 따라서 로런츠 변환인자를 고려를 해보니까 속력 V가 0이면 로런츠 변환인자 1 즉 다시 얘기해서 그때는 우주선 안에 있는 아이나 밖에 있는 아이랑 시간이 똑같다고 운동을 안 하면 그런데 5분의 3C 빛의 속력의 60%로 날아가면 5분의 3의 제곱이네 25분의 9 1에서 25분의 9를 빼면 25분의 16 루트를 벗어나면 5분의 4 뒤집어 4분의 5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5분의 4C 하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0분의 99C 하면 어떻게 되나요? 100분의 99C 맞죠? 100분의 99C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 7.2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무슨 얘기야? 일단 운동만 하면 무조건 로런츠 변환인자는 커지네 맞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던 아이가 우주선을 타고 있는 아이와 비교를 하는데 로런츠 변환인자가 10이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주선을 타고 있는 아이가 방금 10초 지났어
라고 했더니 지구에 있는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장난쳐 100초 지났어 라고 얘기해요. 이해하셨나요? 둘이 시간이 다르게 가고 있죠? 그렇죠. 이해하셨나요? 시간이 다르게 가고 있어요. 누가 더 빨리 가고 있어요? 지구. 지구. 헐.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해서 엄청난 빛의 속력에 가까운 속력으로 가면 얘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아셨죠? 다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빛의 속력에 거의 가까운 빛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으면 시간이 안 흐릅니다. 안 늙어. 아 그래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바쁘게 공부하시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천천히 흘러서. 농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빠르게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어떻게 된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이 누가 시계 갖다 놨지? 시각 1, 시각 2. 현재 시각은 아나운서 그렇게 얘기하네요. 맞죠?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36분 촌을 뺍시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쉴 거예요? 우리는 오후 6시 55분에 쉴 거라고요. 그럼 앞으로 몇 분을 더 수업을 해야 돼요? 몇 분을 더 수업을 해야 돼요? 1시간이. 어? 아니 1시간이 아니지. 아니 선생님 근데 왜 그래요? 뭐라고요? 79분을 더 수업해야 되죠? 맞죠? 그럼 이 79분이 뭐야? 시간이에요. 시각과 시각 사이 시간이라고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나운서들이 시각이라고 하지 시간이라고 안 해요. 그분들은 있잖아요. 맞춤법 그 테스트를 쳐서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시간하고 시각 구별 잘 못하는데 그분들은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 둘이는 똑같은 사건을 지금 겪고 있는데 지구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시각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주선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시각이 지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 시각과 시각 차이에 시간이 지구에 있는 아이보다 어떻게 됐죠? 늘어났지.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시간 팽창. 시간이 팽창됐다고. 이해하셨나요? 이게 시간 팽창 현상이에요. 알아들으시겠죠? 네. 여러분 이거 멋지지 않아요? 광속의 99% 이런 더 대단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이 막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행성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20광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도착하기 전에 늙어 죽니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99.99%로 달리면 얼마 안 돼서 도착해요. 20년 안 걸린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젊을 때 그 행성 갈 수 있는 거야. 감동이지 않아요? 선생님 만드실 수 있어요. 뭐라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 기술로 못 만듭니다. 아시겠죠? 빨리 하시고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몇 년 뒤에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몇 년 뒤에 만들 수 있겠냐고요? 조만간 아마 100년 안에 될 것 같습니다. 100년 앞이요? 네.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로 들어보세요. 사람들 평균 수명이 70살일 때 영화가 나왔어요. 바이센테니얼맨. 수명이 200년인 사람. 아시겠죠? 그 영화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는 그냥 먼 미래는 저럴 수도 있겠지라고 했어요. 지금 평균 수명이 100살 넘죠? 네? 100살 넘 100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뭘 했냐 했더니 100살 넘는 분 중에 달리기를 해서 우승을 하면 상금을 몇 천만 원인가 주는 대회를 했는데 우승자가 105살인가? 그분이 우승했죠? 그분이 막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그랬어요. 억울해. 1분 안에 100m를 뛰고 싶었는데
1분 안에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1분 안에 100m 뛰는 게 우습게 생각되시겠지만 여러분 기록이 14초 대 15초 대라는 걸 감안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무릎이나 이런 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60초, 70초 만에 돌았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그 정도 건강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100살이 넘어도. 아셨죠? 그럼 여러분이 아마 나이 드셨을 때는 여러분들 평균 수명은 가볍게 100살이 넘지 않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응? 옛날에는 진짜 70 막 넘기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60 넘겼다, 70 넘겼다 그러면 잔치했어요. 요즘 안 하잖아. 누구나 다 60 넘잖아. 했어요. 했다고요? 네, 하는 집도 있고요. 환갑잔치 했는데. 환갑이야 요즘 뭐 다들 정정하시잖아요. 멀쩡하시잖아. 아니요. 왜? 요즘은 80 넘어가면 이제 다들 그 생각하시더라고.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사나 이렇게 얘기하시지. 60 넘었는데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사나 하시는 분 없으시고 70 넘었는데 내가 뭐 몇 년 더 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없으시더라고. 저는 이 나이에 몇 년 살까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 나이 때 고민하셔야지. 내가 100년을 더 살까 150년을 더 살까 이 고민하셔야죠. 저는 그 상태는 아니라. 그러면 100년이나 150년을 더 살 거니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니요. 인생의 3분의 1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100년을 살 거면 최소 30년 이상 공부하셔야 돼요. 왜요? 어제 대학교 가고 회사 들어가면 전 또 답답한 소리 하네요. 회사에서 몇 살 되면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죠? 몰라요. 맥시멈 60이죠? 네. 그럼 나머지 40년, 50년은 뭘로 버티실 거예요? 여행. 우와! 멋지다! 그러려면 회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셔야겠죠? 연봉도 엄청 많이 받는? 그러려면 공부를 남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언니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좀 뭘로요? 만화? 만화? 블로그? 유튜브? 저는 유튜버들 가끔 부러워요. 놀러 다니면서 돈 벌잖아요. 선생님도 유튜버 하세요. 아, 저는 옛날에 유튜브를 생각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를 익히기 전에 이미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어떤 거요? 저는 그 과학이 있잖아요. 네. 교과서에 있는 과학 내용들, 이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역사적 사건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거 많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거 아직도 남아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 찍으면 네, 사실 없어요. 제가 막 검색해봤는데 없어요. 없는데 비슷한 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대성 이론을 딱 배우는데 이 상대성 이론이 나올 때 전과 후를 기점으로 해서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설명. 그런데 왜 막? 선생님 저 V예요 아니면 R이에요? 뭐라고? R. R? 아니, 감마. 아니, R이 어디 있어 여기? 아니 그 감마. 감마. 아니 저 V예요 감마. 이거 감마예요, 감마. 아 네. 그렇죠? R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만들려고 어떤 에서도 감마라면요? 감마. 100분의 99C. 아니 그거 말고요. 그 밑에. 100분의 99씩 약 7.2. 아니 선생님 그 저거 V 맞죠? V. 네.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자 이러면 엄청 싫어하고 짜증 막 내는데 심지어 이게 왜 나오는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듣자 그러면 안 들 거죠. 맞죠? 비하인드 스토리만 들려주면 아. 괜찮아요. 비하인드 스토리만 들려주는 멋지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선생님 그런 거 말고 저는 산타입니다. 무슨 뭐라고요? 아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산타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이거 물리학자가 계산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본인 산타같이 생겼다고 그런 거를. 아니 근데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그게 설명이 돼요? 가능합니다. 그게 나오는 그 에너지라든지 충격파 제가 그거 보고 많이 동의했어요. 그 사람 얘기가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근데 산타가 한 명이라는 게 보장이 없잖아요. 뭐라고요? 산타가 한 명이랑 보장이 없잖아요. 다음 보세요. 선생님 그거 물리학적으로 증명을 해주세요. 뭐라고? 물리학적으로 증명해주세요. 이거를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냥 산타가 존재할 아 그거 보세요. 그 유튜브 주장을 검색해서 보시면 나와요. 그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그 사람 근데 우리 집에 산타 마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산타 마을. 아 그렇죠. 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나라마다. 왜냐면 하루 어떻게 보면 하루 저녁에 실제로는 하루가 좀 더 되거든요. 하루가 더 돼요. 그런데 뭐가 어쨌든 하루가 더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네. 지구의 자전거 공력을 감안하면 네. 실제로 한 바퀴 돌아오는 게 하루가 좀 더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70억인데 산타 그러면 몇 명이 돼야 될까요? 아이들이 70억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70억이 아니지만 어른들만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전체 한 지구에서 7분의 1 최소 7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는 아이들이잖아요. 야 너희는 빼야지. 너희는 아이가 아닌데. 저 아이인데. 그래 지금 지민이하고 수민이까지는 아이래요. 올해까지만. 너희들 이제 카운트다운이야. 중학생이 되는 순간이 아니야. 쌤. 중학생이 되는 순간이 아니야. 너희들 청소년이야. 아직 만 13세입니다. 3분의 1은 아직 만 어린이가 산다고 13세 예요.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학생이 되는 순간이 아니에요. 아니 만 13세예요. 초등학생들까지만 산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린이를 보는 거고. 아니 그 산타가 존재한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물리학적으로 왜 그게 선생님 지우지 마세요. 아직 안 다 적었어요. 내가 보기에 너 있잖아. 이 말 걸어놓고 계속 필기 안 하고 누구 있을 거야. 아니요 그래서 아니요. 빨리 선생님 저 필기 안 했어요 그쪽. 아 선생님 그거 그쪽을 못했고 다른 거 다 했는데. 싫어. 무시무시한 속도로 찍어줘야 너희가 빨리 필기해야지. 네, 선생님 인성. 에이? 그리고 그러면은 영상 보셔도 여러분 나와요. 지웁니다. 아니 선생님 산타가. 지웁니다. 네, 다 지우고요. 아니 필기는 해놓고 떠들든지 일부러 계속 필기 안 하고 떠들고 놀면서 시간 끄는 게 이거 진짜 저 시간 어떻게 안 되지? 들었어요. 그냥 궁금한 자 거. 다음 보세요 여러분. 다음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잘 보세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 했더니 저게 진짜일까? 네. 그죠? 진짜일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순서를 그래서 바꿨어요. 이 설명은 168쪽에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무슨 산? 에베레스트 맞아요. 8.8km밖에 안 돼요. 많이 되는 거.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대륙권이 대략 높이가 11km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주에서 우주선이 날아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이걸 방사선으로 비행 접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방사선이 날아온다고요. 우주 방사선. 아시겠죠? 그 우주 방사선이 날아와서 공기 분자를 때려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공기 분자가 강력한 방사능을 탁 놨더니 얘가 미쳤나봐. 빛의 속력에 가까운 전자를 방출합니다. 빛의 속력에 가까운 전자를 방출합니다. 이걸 우리가 고에너지 상태의 전자라 부르지 않고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 했더니 이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뮤온이라고 부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빛의 속력에 가까운 고에너지 전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뮤온이 나오는데 이 뮤온의 속력이 빛의 속력의 0.99C 최소 그거보다 더 빠르다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자, 잘 들으세요. 델타 T 고유 델타 T 고유 곱하기 로렌츠 변환인자죠? 네. 그럼 지금 0.99C면 로렌츠 변환인자가 7.2예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구에서 딱 보는 사람은 아하 미온 입자 너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줘도 이거 사실 맞으면 사람 몸에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방사선을 맞아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너가 아무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너가 실험실에서 만들어 보니까 겨우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밖에 견디지 못하더라. 아시겠죠? 그러면 지구에서 내가 쳐다보니까 나는 멈춰 있으니까. 아시겠죠? 내가 쳐다보니까 0.99C 계산하기 힘들어. C라고 하자. 내가 넉넉하게 큰맘 먹고 C라고 해줄게. 델타 T 움직이니까 C가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 per sec라서 이게 겨우 660m. 그럼 여기 조금 오다가 뿅 하고 사라지네. 그래서 나한테는 전혀 영향 안 주네.
아시겠지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도착하지 못해야 될 이 미혼 입자가 야 책 보지 말고 여기 보라고. 도착하지 못해야 될 미혼 입자가 장난쳐 번쩍 하더라는 거예요. 땅에 도착하더라고. 왜?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 광속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미혼 입장에서는 시간이 7.2배 길어진 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미혼 입자가 운동하는 이 거리를 L이라고 하면 미혼 입자의 속력에다가 뭐를 미혼 입자의 고유 시간을 곱한 거와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7.2배 길다고요. 그래서 660m에 7.2배를 하니까 대략 5에서 6km 정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더 빠른 건 어떻게 돼요? 지표면에서도 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미혼 검출기로 에베레스트 중턱과 아래쪽에서 검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실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미혼이 어떻게 된다? 수명이 길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미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L분의 L 고유 L분의 L 고유는 델타 T 고유분의 델타 T가 돼서 이게 로런츠 변환이자. 그렇다면 L은 어떻게 된다? L 고유 곱하기 로런츠 변환인자가 1.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미혼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집회에 있던 사람이 막 미혼한테 그래요. 야 미혼아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기 도착했어? 너 수명이 길어져서 그렇지? 그랬더니 미혼이 무슨 얘기예요? 장난쳐? 미혼이 나는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갔는데 너희가 거리를 잘못 계산했네. 실제 거리보다 짧더라. 아시겠죠? 실제 거리보다 짧더라. 그래서 나는 정상적으로 도착했어 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구에서 볼 때보다 길어졌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지구 입장에서는 미혼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 이해하셨나요? 길이 수축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미혼이 뭐라고? 야 너희가 계산한 거보다 거리가 짧더라. 그래서 금방 도착했어. 이해하셨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다른 애들이 막 볼 때 그래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 볼 때 와 저 공부하는데 최소 30일 한 달 꼬박 봐야겠네. 근데 공부하는 애는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하니까 목표점이 짧아져요. 그래서 20일 만에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들 막 너무 잘못된 이야기 생각하고 있던데 금방 되는 건데 맞죠? 공부란 걸 하면 가속도가 붙어요. 자연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길이 수축. 알아들었어요? 누구 입장에서?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미혼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 아셨죠? 지구에서 볼 때 그래요. 야 저기까지 가는데 20광년이야. 저 가기 전에 늙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광속여행 하고 있는 아이는 뭐라고요? 우주선 타고 가면서 장난쳐? 나 3년 만에 도착했는데 금방 도착해요. 너희가 길이 계산 잘못했어. 3광년밖에 안 돼. 알아들으셨나요? 3광년이면 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에서 볼 때는 3광년이면 제가 여기서 살짝만 한번 벌써 3광년 온 거예요. 우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거리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우주란 개념에서 볼 때는 이해하셨죠? 우주에서는 3광년이라는 게 인지되지 않을 정도에 가까운 거예요. 맞잖아. 저기서 저까지가 100억 광년, 200억 광년인데 뭐 3광년 가지고 그래? 윤재가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135권을 지폐를 막 주머니에 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10원짜리 하나 떨어뜨렸어. 그거 주스려고 몸을 속일 거지. 아니요. 그래 그 얘기잖아. 좀 속일 건데요. 다분히 스크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친구군요. 자 빨리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이거 왜 시간 팽창 길이 수축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용어가 아셨죠? 즉 광속 여행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시간이 팽창되고 길이가 수축돼서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셨죠? 정리.
아 진짜 양심껏 얘기해보세요. 네? 15짜리 하나 떨어졌다 줬을 거예요? 어차피 근데 15짜리 130억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400억 아니에요? 저 길거리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것저것 막 하다 주머니에 막 동전 생기잖아요. 동전을 딱 분리해서 500원짜리 이하는 500원짜리 미만은 전부 다 있잖아요. 저기 그 가까운 곳에 만약에 그 이웃 돕기 한다는 함이 있거나 이러면 거기 다 넣거나 그럼 왜 넣어요? 그걸 못 500원 찾으면 이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 정토에 넣어요. 아이스크림 사먹었어요. 자식가요 500원이면 얼마나 비싼 돈인데. 지금 제가 500원을 드릴 테니까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오세요. 저 껌 사올게요. 제가 가서 살 자신 없거든. 왜냐면 500짜리 아이스크림 없기 때문에. 아 근데 500원짜리 저기 팔아요. 아이스크림 어디 저기 저희 집 앞. 그 농협은행 쪽에 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라고. 아니야 우리 집 앞에 있어. 그거 사러 거기까지 갔다 오실 거죠? 알아서 하세요. 네, 빨리 정리. 근데 뮤온 어디다 갔어요? 뭐라고요? 뮤온 어디다 갔어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운동시키다 보면 그런 게 나온다고요. 아니 나오는데 그거 쓸 때가 있어요. 다른 거에 어디에 사용하나요? 쓸 때가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인공핵 변환이나 원자 변환을 할 때 씁니다. 아셨죠? 빨리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중에 기술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 에너지 생산이 쉬워지면 그것도 가능해요. 윤재가 딱 저 쓰고 있던 펜 가지고 윤재가 저거를 가지고 금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기계 뜬 버튼 눌렀더니 금을 바뀌는 거야. 뭐예요? 이게 인공핵 변환입니다. 지금 인공핵 변환은 되고 있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금을 만드는 것보다 자연 상태에 있는 금을 채취하는 게 더 싸게 칩니다. 그래서 안 바꿀 뿐이에요. 아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샤프 하나를 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만약에 일반적인 금값에 100만 배 정도를 내셔야 된다면 내실 거예요? 안 내줘. 그 얘기잖아. 이해하시겠어요? 사실 여러분 저 우리나라 정부가 탈원전 정책 내놨을 때 에너지 전문가들이 다 정부를 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그 탈원전 정책 내놨을 때 욕했냐면 이유가 간단해요. 많은 에너지가 시장에 나와서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선진국들은 원자력 발전을 선호하고 아시겠죠? 후진국일수록 수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선호했을까요? 왜일 것 같아요? 시장 원리 가장 싸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다른 걸로 바꾸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야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천만원짜리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맞아요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아니 그거 소비자가 세금 감당을 매기지 해야 않아요, 돼요. 이제? 이제 세금 매길 거라는 얘기니까. 일단은 이 정부 하에서는 정부가 그 세금으로 다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세금을 계속 한전에 퍼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전기료를 대대적으로 인상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이 정부 하에서 전기료 인상한다면 여태까지 얘들이 했던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매년 여름 이후로 미뤘어요. 전기요금 인상을. 그래서 다음 정부가 올라오면 대대적으로 전기요금 인상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수준이에요. 아니 그걸 왜 그래서 바꿔? 그 정부에서 안에 일어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한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미 벌써 탈원전 기술자들 다 잘라서 다 외국으로 내보냈는데 원전 기술자들 아왜 어떻게 다 외국에 신고할 거예요? 내보내요 그거를? 뭐라고요? 그걸 왜 외국에 내보내요? 야 너는 그러면 지금 일을 안 하고 앉아있는 애를 5년 동안 월급 주고 데리고 있을 거야? 너 사장인데? 아니요. 그 얘기잖아. 그 당연한 얘기를 왜 물어봐? 아니 그렇다고 그 사람들 외국에다가 연봉이- 내는 거보다 다른 기술을 그렇다고 그 사람들 연봉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연봉 1억에서 2억 사이를 받는 과학자를 그 몇십 명을 데리고 있는데 걔들 계속 5년 동안 놀려야 돼. 계속 데리고 있을 거죠. 몇백억 적자를 나가면서 그 얘기잖아. 그래서 대대적으로 다 잘랐잖아요. 그 중국으로 많이 건너갔잖아요. 근데 그게 해가 될 수도 있잖아. 뭐라고요? 뭐 정부의 판단이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욕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같으면 5년 동안 돈 안 벌고 앉아 있을 거죠. 정부 바뀔 때까지 가족들하고 같이 굶으면서 그죠? 정부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빨리 정리하시고 여러분, 빨리 정리하시고 정리 다 되셨으면 끝. 상대성 이론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 이거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광속 여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 광속 여행하는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게 뮤온이 아니고 이런 상자였어. 정사각형 상자. 가자 광속 여행.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찌그러집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좌우로는 안 찌그러지고 위아래로만 찌그러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못 들었어요. 다시 지구를 향해서 광속 여행을 하면 네. 그 방향으로는 찌그러지는데 좌우는 상관이 없어서 안 찌그러진다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홀쭉해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뛰면 몸이 휙 하고 홀쭉해집니다. 이거는 안 바뀌는데 이거는 홀쭉해지는 거예요. 이거 바뀌면 선생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거까지 바꾸면 안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방향으로는 수축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닌 방향 수축이 안 일어나요. 선생님, 이 개념을 이해하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173쪽에 10번 문제인 거예요. 선생님. 네, 근데 그럼 시간 여행은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과거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해요. 아 근데 미래로는 어떻게 가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 시간 여행이 되려면 빛보다 빨리 가야겠죠. 네. 엔드게임은 사기였어. V가 C를 돌파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무한대에 접근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 다 때려 넣어도 시간 그죠? 광속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돌파했다고 가정. 지금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 라고 선언한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뛰어넘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쓴 소설이 타임머신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 학자가 혹시 우주가 생성되는 초기에는 빛보다 빠른 물질이 있을 수도 있다. 왜? 물질들이 에너지를 잃으면서 합쳐져서 지금의 빛과 가까운 속력으로 달아가는 입자들이 만들어진 걸로 봐서는 빛보다 빠른 입자가 있었을 거다. 그걸 누가 주장했죠? 히그스가 주장을 해서 히그스 입자입니다. 그래서 그 히그스 입자를 찾으려고 유럽의 CER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물리학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하고 우와 브라보! 2015년에 우리 히그스 입자 발견했어!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계에 발견이 되려면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검증을 받아서 정확도 99.9999%다 라고 인정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99.99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인 99를 더 받기 위해서 정밀 추적을 하는 도중에 장비가 고장나서 계측이 잘못된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빛보다 빠른 입자는 없습니다. 아 이따가 가정하면. 네, 물리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 이따가 가정. 아인슈타인이 존재할 수 없음을 충분히 증명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한다는 건 과학을 깨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이 불가능해요.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대답해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대답. 그럼 왜 과거로도 못 가나요? 전 세계 전 우주를 다 소멸시켜서 에너지를 공급해도 과거로 갈 수 없다고요. 알겠죠? 에너지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미래. 자, 다음 봅시다 여러분. 이제 비과학적인 얘기는 사람의 상상 속으로 남겨놓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미래로 가는 거는 뭐라고요? 그냥 자기 자신한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해요. 아셨죠? 시간을 거슬러 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 뛰어넘어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알겠죠? 그 다음 페이지 180쪽 질량 에너지 동등성.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이미 그런 게 다 증명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게 시간이에요. 뭐라고요? 시간이 제일 대단한 건가요? 시간이 제일 대단하다? 글쎄요. 그건 가치관의 차이 아닐까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대단하죠. 한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을까요? 행복이 제일 대단하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 180쪽입니다. 준비되셨죠?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아니요. 자 쉬는 시간이에요. 페이지 쉬는 시간. 싫어요. 6시 5분. 싫어요. 8시 5분이에요. 잠시 쉬었다 합시다. 예. 예스.
잠시만 쉬었다 합시다.